우리 건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자, 오늘은 제9장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정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콘텐츠를 3개 볼 텐데, 하나는 사회복지기관과 정보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, 그거를 살피고요. 두 번째는 정보관리 시스템의 발전, 요거에 대해서 살필 것이고,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회복지기관과 정보관리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개념을 보는데,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다. 컴퓨터 활용이에요, 쉽게 말하면. 근데 그 컴퓨터 활용이 조직 관리에 필요한 정보 처리죠, 정보 처리. 이것을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한다. 그 다음에 컴퓨터로 컴퓨터로 처리된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회의,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나타난 정보,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관리하는 것도 함께 포함을 한다. 자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기관과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, 사회복지기관도 당연히 정보 관리를 해야죠. 왜냐하면 요즘엔 정보가 재산 아닙니까?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옛날같이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. 어차피 컴퓨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 처리로 이루어지는 거다.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정보관리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. 자, 여기 보면 기관의 업무를 통해 나타나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한다. 그리고 그것을 처리한다. 자, 각종 정보 수집이에요. 우리가 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,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수집이에요. 자, 근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회복지에 관계된, 행정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겠죠. 자, 그러면 정보가 수집됐어요. 그러면 수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. 자, 관리. 관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잘 분석하고 나누고 보관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문서화시키고, 자,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리다, 이렇게 말해요. 자,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정보 처리예요. 정보 처리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, 이걸 이제 우리가 처리란 말이에요. 처리. 그래서 이 기능은, 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능은 이렇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한다. 그래서 특히나 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정보 같은 것을 우리가 주로 취급을 하는데, 사회복지기관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주로 어떤 걸까요? 그 정보들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, 자, 이것 중에서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? 당시 지역사회 이슈, 자, 지역사회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, 그 시대,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, 이런 것들까지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정보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
자, 그 시대 혹은 그 지역 혹은 우리 사회복지 관내,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,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냐,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문제. 그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역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좁게는 지역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넓게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자, 우리는 이 지역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. 자, 코로나도 처음에 어떤 지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. 그렇죠? 그 지역에서 시작하다가 이게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시대다 이거죠.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줄을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요.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시대를 이렇게 쭉 겪어서 옵니다. IMF 시대, 그러니까 그 시대. 또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? 코로나 시대. 이것도 시대예요. 자,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정보 가운데 정보.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활용을 통해서 또 부를 얻을 수 있어요. IMF 때 부자 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. 그죠?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부자 되는 사람도 또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다 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오히려 경제가 나쁜 환경 속에서도 또 잘 되는 사람도 잘 돼. 자,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 가운데 정보 수집하는 정보들 중에서 지역사회 이슈,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? 사회복지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보. 이런 거라면 세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? 지역사회 재원이죠. 재원 혹은 자원. 자, 재원이라고 하면은 경제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재원이라고. 자원이라고 하면은 인력도 자원이 될 수 있고 기술도 자원이 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자원이 될 수 있고 재원하면은 경제 쪽에서 자원이.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재원과 자원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. 자,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.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니 너무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다. 자,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왔어요. 자, 그럼 왔는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야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아, 기다려보세요. 뭐 우리 기관장님하고 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기관장하고 의논했는데 기관장이 출장 갔어. 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아유, 딴 데 가보세요. 우리는 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. 막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그래요. 마침 우리 지역 내에 어느 기관에서는 이렇게 그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안내해 줬으면 그 한 건을 처리한 거잖아요. 그죠? 그 처리를 한 것은 뭐로 처리한 거예요? 정보로 인해서 처리한 거잖아. 그죠? 그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었어. 자, 수집을 잘하고 있었고, 그 수집된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관리하고 있었어. 그런데 마침 그런 사람이 왔어.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줘서 장학금을 받게 했습니다. 이게 처리한 거잖아. 오케이?
예, 그러니까 수집 관리 처리. 예, 이것을 사회복지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사회복지관에서 재원이 돈은 그쪽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재원을 연결해 준 거잖아. 재원.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했는데 저기 이 어르신이 말이죠. 왜 잠을 못 잡니다. 그래서 왜 잠을 못 자요? 파리 모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밤에 잠자면 모기가 다 막 댕기고 파리가 되면서 잠을 못 자. 그래갖고 막 살이 빠진다는 거. 네.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기장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모기장을 구하냐? 저도 모르겠는데요. 그건 저도 이게 흔히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이 언제 모기장에 관심 가져봤어요? 또 여러분들이 언제 이거 셋시 그러니까 샷시라고도 하고 셋시라고도 하는데 알루미늄 이렇게 다루는 거 있잖아요. 셋시나 샷시나.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그거에 관심 가졌어요? 안 가졌잖아.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정보로 갖고 있으면 그거요. 저쪽에 가면 거기 있잖아요. 거기 있는데 어디 가게 옆에 그거 하시면 무슨 셋이라고 있습니다. 그럼 거기 가시면 모기장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 가이드 역할을 잘해야 돼요. 가이드.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가이드 역할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여행하는 사람이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이 즐거워. 그리고 여행이 행복해. 그리고 돈이 안 아깝고요. 보람돼. 그래서 그냥 올 때는 가이드한테 돈을 많이 걷어갖고 수고했다고 많이 주고 와. 기분 좋아서. 자 그런데 이 가이드가 말이지 그냥 이게 정성도 안 쓰고 이게 가이드가 가이드 시원찮게 맨날 하고 다른 가이드에 비해서는 이게 신경도 안 쓰려면 어떻게 돼? 돈도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. 그리고 궁시렁거리고 여행이 재미없었잖아. 그죠? 피곤했지. 예, 그래서 내 돈 내고 즐겁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즐겁게 여행을 못했단 말이야. 예,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여행이 행복하지 못했다. 자 그러면 내가 여행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가이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가이드가 안내자잖아. 안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안내 역할을. 예. 근데 가이드가 초딩이야. 예. 그래서 가이드가 이제 막 초보야, 초보. 그런데 가이드가 저도 안 가본 길을 처음 데리고 가면은 다 피곤한 거지. 예.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이런 가이드 역할을 잘해야 돼요. 예. 안내자의 역할 이런 걸 잘하고.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? 정보가 필요해요. 그 정보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. 수집되어지고 수집된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. 예, 저장을 잘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쓸 때가 있다 이거야. 저장해놓은 곳이. 그 쓸 때에 그걸 가지고 저장했다는 것을 꺼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정보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. 자, 그걸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그 기관이 지역사회의 재원이 어디가 있다. 예를 들어서 이 지역사회 자원이 그래서 여기 보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. 와갖고 복지관에 와서 저희가 장애인인데요.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을 좀 받고 싶은데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저기 선생님들이 우리 좀 와서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사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. 안 합니다.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. 이래 버리면은 이거 그 클라이언트가 와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.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사회복지사는 만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뭘 못하는 게 어디 있어? 그러니까 그가 절대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라는 걸 생각해보세요. 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왔을 때 그 이유는 왜 올까? 왜?
욕구가 있어서 왔겠지. 그렇죠? 그러면 그 욕구가 있기 전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욕구는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이다. 그러면 정상적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찾아올 이유가 있어요? 없어요? 네? 없지. 아니 내가 할 거 다 보면 내가 정상적인데 뭐가 아쉬워서 사회복지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해. 뭐가 아쉬워서.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찾아올 정도 되면 뭔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안 되니까 사회복지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뭐요? 예,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찾아온 것이고 또 뭔가 부족하니까 찾아온 것이고 예, 뭔가 모자라니까 찾아온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. 예.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를 찾았는데 아유 왔더니 말이야 그 사람 어디서 좀 정신이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. 좀 뭐 또라이는 아니냐 막 이래버리면 이건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안 되는 거지. 예? 그 사람은 뭐 어디가 좀 모자라는 사람 같다. 아니 모자라니까 사회복지사를 찾아오는 거지. 예? 정상적이면 왜 찾아와? 왜? 당연히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좀 뭔가 저 안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절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대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다 비정상적인 거야. 아시겠어요?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나야지. 아우 저 사람 만나니까 그냥 아우 나 이게 뭐 머리가 갑자기 뭐 띵해진대나. 아니 갑자기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고 골치가 아프대나.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말이 절대 아닙니다. 네? 근데 그러잖아요. 나도 이렇게 가끔 사회복지사들끼리 대화하는 거를 보면은 아유 그 사람 말이야 너무 사람이 이상해갖고 나 그 사람 아유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. 아니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오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왜 가?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은 가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하세요. 그렇게 하시나? 정상적인 사람이라면? 안 되니까는 사회복지사 찾는 거지. 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재원이나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네. 이것도 지역사회를 잘 살피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. 네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어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야? 관리하는 거지. 그 다음에 처음 알았어. 수집한 거지. 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. 관리하는 거지. 그거 생각났는데 이쪽으로 하세요. 처리했잖아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특히나 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정보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다. 자,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결과는 기관의 실무자와 매니저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정보는 기관에 있어서 실무자하고 매니저에게 유익해요, 안 해요? 유익하죠.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정보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구만요. 다 이 내비양께서 친절하시게 다 안내를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내비 아줌마가 다 이렇게 잘해줘요. 그래서 뭐 식당도 뭐 키친을 먹고 싶으면 그래서 여기 누르면 되고 저기요. 저기 누르면 되고 여기저기요. 이런 게 막 어떻게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어.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어야 되고 저기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. 자, 그래서 이 정보 처리 결과, 이 정보를 가지고 처리한 결과가 이 실무자와 매니저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돼야 된다. 그래야 사례 관리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. 사례 관리. 자, 그 다음에 정보를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기관 통합이 강화된다.
자, 요거는요, 요 기능은 정보를 직원들이 공유해. 예, 그래서 이 정보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. 우리 기관에서 이 기관의 정보가 있잖아. 정보를 갖다가 뭐 어디다가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딱 하면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옆에 기관에서 옆에 다른 복지기관에는 뭐 거기는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다. 또 저쪽에는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. 또 저쪽에는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. 자, 그러면 이 기관이 대부분 이 사회복지기관이 그거는 우리 거 아니니까 뭐 거기 그거 뭐 홍보 그런 거 가서 관심 안 가져요. 그냥 뭐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치워버려. 그러면은 결국은 자원 연계에서 실패를 한다 이거지. 네. 자,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를 안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여기 왔을 때, 자, 클라이언트가 왔어.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선생님, 내가요 요즘에 건강이 나빠가지고요 좀 댄스도 치고 춤도 추고 좀 즐기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데 저 여기 복지관에서 그렇게 해주십니까?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? 잠깐 기다려 보세요. 제가 우리 기관에는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PR 하는 거 있잖아요. 팜플렛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스캔 떠가지고 쫙 갖다 놓고 이렇게 딱 옆에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딱 검색해. 여기 있는데요. 그 옆에 기관에 가니까 그 옆에 쪽이 가시면 거기 댄스 교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 댄스 할 수 있는 그 어르신 춤추고 댄스 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얼마나 좋겠어요.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결국은 기관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. 네. 지금 내가 만약에 우리 여기 노인복지다. 그럼 노인의 관계에 관해서 노인의 관계것만 갖고 있으면요 기관 통합이 안 되잖아. 우리 노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청소년이나 아동 쪽에도 같이 갖고 있어. 그러면 노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어르신이 와갖고 요즘에 우리 손자가 그냥 집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막 속색이고 그러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노인복지기관이니까 그 손자는 알아서 하세요. 이게 아니라 그러세요. 그 손자가 어떻게 됐습니까? 그래서 옆에 기관 홍보나 팜플렛이나 또 이런 거 저장해서 한번 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살펴볼 수 있고 딱 할 수 있잖아요.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네이버 양이 100% 다 하는 건 아니잖아. 100% 내비 양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.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다 정보로 미리 이렇게 딱 직원들끼리 공유해 놓으면 이것이 옆에 있는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기관들이 하나로 통합해 나갈 수 있게 된다. 그래서 그 통합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같은 기관끼리 사회복지기관끼리 딱 이렇게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사회복지관과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살폈어요. 자, 그래서 이 개념에서 정보 처리를 조직 관리에 필요한 정보 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정보관리 시스템이고, 자,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대화, 또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회의 자료, 또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놓을 때, 자,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보관리 시스템이다. 자, 그러면 이 정보관리 시스템에는 바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, 그 다음에 관리하고 처리,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보 처리 결과는 기관의 실무자와 매니저에게 매우 유익해야 그 유익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주위의 기관들, 같은 사회복지 기관들끼리 서로 이렇게 통합, 하나가 되고 그 통합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정보관리 시스템이 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좀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.